안녕하세요. 수요일 출근길 아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기가 오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지쳐가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 옛날 동료인데요.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하루에 하나씩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메이크업을 안 해서 좋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점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저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 하나가 공기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4월 정도의 이제 서울의 날씨는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이제 공기질로 기억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가 평년보다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좋은 점으로 감사하다. 물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들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일상의 소중함과 그 사이에서도 또 감사한 것들 찾게 되는 것에 감사하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이 답답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 많고 이제 경제적인 것들,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까, 불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또 이렇게 전 세계로 막 퍼져 나갈 줄은 이제 사실 잘 몰랐죠. 네, 오늘 제가 오늘부터 촬영을 이제 가로 촬영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게 저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카한테 유튜브 촬영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지난번에 배웠죠. 이 가로로 촬영해야 되는 걸 제가 알았는데 계속 세로로 이제 불편하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거치대가 그 가로로 하면요 이게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이 거치대를 어떻게 좀 빼서 다시 껴볼까 하는데 제 거치대는 이것도 어떻게 빼는 겁니까? 이게 낄 줄 아는데 뺄 줄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하다가 오늘도 이제 세로로 찍고 있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받았던 몇 가지 삶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유치한 질문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또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20대에 어디 지원할 때 입사 원 썼을 때 장점과 단점,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꽤나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질문들이 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걸 최근에 다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은 아이는 막 계속 바뀌어요. 한 달에 한 번 바뀌기도 하고 어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되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에 또 이렇게 타이밍이 지나서 폭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 근데 아이가 저한테 언제 물어보더라고요. 엄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 질문을 너무 이제 수십 년 만에 들어서 제 친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아이 이름을 대면서 엄마는 누구의 엄마가 된 게 꿈이었고 벌써 엄마는 꿈을 이루었어. 엄마는 다 컸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 40대 30대의 엄마 아버지가 되는 분도 있고 40대인 분도 있고 그런 질문을 이제 30, 40대에 많이 받으실 텐데 아이한테 저희가 사실 다 큰 걸까요? 키는 다 컸겠죠. 이제 키 클 일은 없습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의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키 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성장이라는 면을 본다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운동에 되게 열을 올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엄마 운동선수 되고 싶어.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 4-5살 때 됐던 저희 아이가 엄마 그럼 회사 안 가고 하루 종일 운동 연습해야 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짤 정도의 그런 운동선수가 되기는 쉽진 않겠죠.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적어도 제가 사는 어느 동네에 어떤 시니어부 20대랑 겨루는 거 말고요, 10대랑 겨루는 거 말고
그런 데서 하는 데에서 운동선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가 될래? 꿈의 유효 기간은 이제 죽을 때까지 이구나. 커서 뭐가 될래? 라는 질문은 어렸을 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요,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50대 후반, 거의 60대에 쇼핑몰을 시작을 하신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치열한 이제 레드오션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60에 가까운 연배에 시작하기가 쉬운 분야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하셨는지 이제 그걸 봤는데, 그 60대라는 나이, 지금 이제 60대가 넘으셨죠. 이제 몇 년 지나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이 베스트 프랙티스를 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외모는 물론 이제 연배로 보이지만 그분이 사용하는 어떤 언어, 그 말의 스피드, 그리고 표현하는 어떤 방식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세련되다고 느꼈어요. 전혀 뭐 나이를 짐작하지 않고 여전히 이분은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또 발전하고 계시는구나. 참 너무 보기가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연배와 상관없이 동시대를 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 정치인이 행정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사태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비유하면서 6.25 전쟁 때도 뭐는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상에 6.25 전쟁이 웬 말입니까? 6.25 전쟁은 42살인 저도 안 겪은 거예요. 6.25 전쟁을 지금 겪으신 분들은 70이 다 넘으셨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7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사실 대부분의 오디언스는 국민인데 국민이 다 70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시대의 언어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분이 왜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도 학교라는 거는 이제 개학을 했고 교육이라는 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딱 그 표현의 비유가 이렇게 되니까 확 떨어지는 거 있죠. 근데 반면에 이 유튜브에 출연하신 이 분은 동시대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동시대의 언어라는 것이 최근에 유행하는 신조어를 사용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배움의 자세, 다시 배우고, 단 그분의 강점이라는 거는 이제 조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들을 배우러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개발하고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것도 직접 배우시고, 근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들을 빨리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한테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저의 그 개인적인 레슨은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시대에 살던 제가 어떤 연배가 되든 동시대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하고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이제 이야기 주제로 제가 오늘 꼽았습니다. 벌써 수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주말을 기대하게 되죠. 사실 뭐 월요일, 화요일 동안 엄청나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걱정할 것들은 걱정하지만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마음과 몸을 잘 매니지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